자, 여러분 215페이지 제5절 재산세 비과세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세율에서 재산세 세율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단계별로 가면 돼요. 이번 순환에서는 일률 과정에서 재산세 세율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비례세율,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재산세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세율 구조를 먼저 아시면 돼요. 토지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다시 시작.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리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인데 구체적으로는 007 빵24 비례세율. 007% 어떤 게 있냐? 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하여. 빵2% 공장, 그 다음에 4%는 사치성 재산, 고급 학장, 골프장 토지.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007 빵24 비례세율이야. 그 다음에 종류별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종류별로니까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3단계, 과표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됩니다.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것만 기억해요.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 뭐 영어 이건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는 거.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누는데 별장은 몇 프로? 4% 비례세율. 그 다음에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고급택을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율인데 01, 04,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자, 까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앞으로 수십 번은 더 얘기할 거기 때문에 자, 주택, 일반 주택은 01, 04,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된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도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해서 계산하고, 여러 채의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선박 항공기요. 고급 선박은 몇 프로다? 5%. 자, 일반 선박이나 항공기는 0.3%인데 아직 모두에도 괜찮습니다. 0.3%. 하여튼 선박 항공기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율. 자,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 정되는 것은 토지하고 주택만 초과 누진세율 정되고요. 건축물 건비죠. 선박 항공기는 비례세율이죠.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이 초과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별장, 고불학장, 골프장은 4%.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고급택 4% 세율 정한다면 틀리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최고 높은데 몇 프로? 5%.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이 최고 높아요. 5%. 근데 이게 없을 때는 별장, 고급학장, 골프장 4%가 그 다음으로 최고 높다는 거. 제일 낮은 것은 007%, 농지, 목장, 임야. 이게 제일 낮다. 그래서 요 정도만, 세율은 이번 순환에서 요 정도만 딱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15페이지 제5절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자, 재산세 비과세도 여러분이 별 표시를 큼지막하게 두게 합니다. 이게 독립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종합 문제 속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자, 재산세 비과세 별 표시 두 개고,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양가로 1번은 당연한 겁니다. 중요하지만 당연한 거죠. 국가지자체 등이 소유한 재산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였잖아요.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였죠. 또 보유할 때 재산세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요.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재산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동그라미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and 자,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 체결하고 and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 문제였어요? 매수계약자예요. 양가로 2번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보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자, 가로 안에 보니까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쫙 밑줄입니다.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자, 여러분 국가 등이 내 부동산을 1년 이상을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에서 내 빌딩을 서초구청에서 1년 이상을 공짜로 사용합니다. 예?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재산세 고지서는 나한테 보내.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들?
양심도 없이. 자, 그래서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근데 다음의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다. 동그라미 기억본 밑줄입니다.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요. 자, 꼬박꼬박 임대료 내면서 내 빌딩을 사용해요. 그럼 당연히 재산세 어떻게 합니까? 부과됩니다. 니은번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요것도 쫙 밑줄인데 여기 어떤 거냐면요. 자, 제 빌딩의 국가나 지자체가 제 빌딩과 제가 팔라고, 국가나 지자체 팔라고 저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제 빌딩에 대해서. 근데 토지에 대해서. 근데 약정한 경우인데 걔는데 미리 사용을 해요. 미리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미리 사용을 한다. 그 재산을.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매매 대금의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가지고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요. 국가나 지자체랑 저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미리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소유권 이전 되기 전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매매 대금에 그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가지고 이때도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쫙 밑줄이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16페이지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입니다. 다음에 따른 재산, 별장, 고분학장, 고급상, 고급선박, 고급택 제외, 즉 밑줄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제외입니다. 하여튼 지방세 비과세 문제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 나오면 무조건 과세고. 그 다음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다만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일부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실성재산 제외라는 거, 또 수익 사업에 사용한다거나 등등 그런 경우는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어떤 경우에 용도분에 의한 비과세하느냐? 동그라미 1번이요.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그래서 우리 공부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런 날은요, 공부하는 수험생은 이 멘탈 게임이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게 감기처럼 어떤 슬럼프라는 게 꼭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감기 우리가 걸려가지고 죽진 않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잖아요. 고생을 하고 또 그런데 감기는 특효약도 없어가지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잖아요. 이게 특효약이 없어가지고 면역력으로 스스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책도 보기 싫은 날도 있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오래 가가지고 결국 공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 간에 공부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런 날은 드라이브나 같은 거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본다거나 드라이브나 같은 거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교회로 나가다 보니까요, 하천이 있죠. 강변 도로 따라서 쭉 바람을 느끼면서 상류 쪽으로 드라이브를 나갑니다.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제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산임수니까 묘지도 있고요. 농업용수로 국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로 쭉 한 다음에는 랩하듯이 기억하면 돼요. 28개 토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요. 자, 임산부, 노약자, 그리고 그러시면 자주 놀래고 그러시는 분들은 귀를 막거나 인강수강생분들은 헤드셋을 뺍니다. 근데 빼라고 했는데 분명히 안 빼고 나중에 뭐 귀청이 떨어질 뻔했다는 등 막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헤드셋을 빼고, 또 임산부 노약자는 귀를 막으시고 이렇게 살짝 막은 상태에서 좀 들으시고요. 28개 토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 어떻게 기억하느냐? 랩하듯이 외우면 돼요.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뭐 이러면서 다 같이 여러분들 처음엔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좀 더 빨리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더 빨리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랩하듯이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냥 저도 이렇게 외워야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그리고서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머리로 생각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랩하듯이 그냥 외웁니다. 다음에 도로 한번 볼게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의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또 포함해서요. 다만 건축법 시행령중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도로에서 이제 올해
20년 시행령 개정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뭐 휴게소라든가 무슨 뭐 어디 뭐 교통 안전 시설 뭐 해가지고 제외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기본서 정오표를 회사에 보냈으니까 아마 그 사이트 어디에 그 뭐 정오표 같은 거 보는 데가 있어요. 그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오표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또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데, 제외되는 게 있는데, 그 개정 내용은 나중에 요약집에서 반영해서 볼 거고요. 어떻든 간에 오늘은 그냥 도로법에 따른 도로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의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사설도로도 포함합니다. 근데 다만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이런 것들 쭉 밑줄이요. 지금 도로법에 따른 도로, 사설도로 포함이고, 근데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자, 대지안의 공지라는 게 어떤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건축선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대지안의 공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에? 이 대지안의 공지, 사람이 여기 지나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은 이런 걸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 구도심 같은 데 가면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이런 길들이 있긴 있는데, 고 김현식이 노래 불렀습니다. 골목길 걸어갈 때에, 이거. 여러분들 골목길, 이런 골목길 같은 것은 대지안의 공지, 이런 것은 도로도 아니다? 아닙니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하천, 제방, 그 다음에 국어, 농어명 수로 같은 거, 유지, 호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묘지, 자, 지목이 묘진 토지요. 자, 이렇게 해서 28개 토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 재산세가 비과세는 6개 지목, 랩하듯이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2번 자꾸 이제 눈에 익혀둡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은 다 완벽하게 안 돼요. 자꾸 이제 눈에 익혀두면 돼요.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다음의 토지는 비과세한다. 그래서 기억번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쭉 밑줄입니다. 통제보호구역 내는 토지 비과세합니다. 근데 다만 또 밑줄이요. 전답과 썸밋 대지는 제외한다. 과세한다는 얘기죠.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하고 대지는 과세예요. 그 다음에 거기 추가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볼 거고요. 니은번 봅니다.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 최종림, 시험님이에요.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자,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고요. 이런 것도 체크고. 디귿번 자연보호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주관의 의미야, 보존의 동그라미야, 보존주관의 의미야 비과세고.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의미예요. 나중에 토지용 구분을 자세히 하면 이제 비교해서 알려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눈에 한번 익혀두고 갑니다. 3번이요. 임시 사용 건축물이요. 밑줄입니다.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일련제 1년 미만의 것은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쭉 밑줄이요. 다만 꽃표시 밑줄입니다. 임시 사용 건축물이라도 별장,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 재산일 때는 어떻게 한다? 중과세합니다. 밑줄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비상제시의 구종으로 이용하는 선박, 무료로 도선용에 이용하는 선박, 선교, 배로 이루어진 다리에 구성되는 선박, 뭐 본선에 속한 전바용 선박 비과세, 이런 것도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5번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일련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이요. 자, 그런데 보니까 그 주택은 밑줄입니다.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부분에 한정합니다. 즉,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 그 철거하는 부분 한정하고, 다만 그 부속 토지는 과세한다 밑줄이에요. 자, 재산세 부과하는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건축물이나 주택은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당연히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그 부속 건축물 부분의 주택은 한정하기 때문에 그 부속 토지는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땅은 어떻게 때려 부셔요? 그러니까 건축물 부분만 비과세지 당연히. 자, 토지는 땅은 때려 부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하고요. 자, 그러면 217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과세를 그냥 이런 경우에 재산세를 비과세하는구나 편하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눈에 익혀뒀다가 다음 순환에 정교하게 이제 우리가 외우게 됩니다. 예제 문제를 보는데요.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항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일련제 1년 미만의 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어차피 없을 거니까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일 연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 받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대지요. 자, 대지는 어떻게 때려붙여요,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그 대지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기출이 됐었고요, 28회 때. 3번 농업용 국어와 자연유수의 배수 처리에 제공하는 국어. 자,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묘지 국어 농업용 수로 비과세죠. 예. 4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유역 중 통제 보유역 내인 토지 비과세인데 단 전답과 선 및 대지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제외. 5번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도 비과세인데 다만 건축법 규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김현식 부른 골목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도로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3절, 6절 재산세 납세 절차는 별표시 여러분 자 3개 합니다. 그래서 항상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납세 절차는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고기를 드시고요. 또 목 운동 한번 제대로 한번 하고 스트레칭 한번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으로 돌립니다. 네.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좋습니다. 제6절 자 우리 재산세 납세 절차 보겠습니다. 먼저 징수 방법에서요. 1번 테마에서 양가로 1번 과세 기준이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죠.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요. 재산세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 항상 뭘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아직 안 배운 거지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걸 배운 것을 응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한다.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가액 평가는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O, X요. 예? X입니다. 항상 뭐든지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X입니다. 언제 가액을 기준으로 해?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과세 기준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판단할 때 재산세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T 표시 보니까 추가 표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대상, 납세무자, 과세 표준 세율, 물납부동산 평가 다 판단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납기입니다. 이 표가 나오는데 재산세 정기분해된 납기 표가 나오는데 별 표시해 놓고요. 상식입니다. 이건. 항상 이 재산세 납기도 모르고 시험장 가는 분들은 제가 가지 말라고 해요. 합격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자, 그래서 납기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 달라지는데요. 먼저 토지 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언제다?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 건축물 언제입니까 납기? 7월 16일, 7월 30일입니다. 그 아래 선박 항공기도 언제예요? 7월 16일부터 7월 30일. 그래서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토지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주택부는 보세요. 주택부는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의 2분의 1 절반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다만 꽃표시를 보니까 보기 전에 잠깐만요. 주택분 재산세는 이렇게 해당 연도에 1년에 낼 세금을 2번 나눠서 징수합니다. 왜냐? 땅,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이나 건축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니까 한 번에 징수하는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1년에 낼 세금을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 2번 나눠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우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보면 이제 9월달 되면은 해마다 시군구청에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항의 전화를 하는데 왜 전화하냐? 아니, 근데 분명히 재산세 여름에 냈는데 말이야. 고지서를 찾아보니까 냈는데 왜 또 고지서를 또 보내냐고 하면서 막 항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원래 1년에 내실 세금을 두 번 나눠 징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 내신 거고요. 이번에 9월 달에 나머지 절반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막 승질낸답니다. 아니 귀찮게 한 번에 고지서 보내지 왜 두 번 내라고 하냐고 귀찮게 한다고 막 또 승질내고 그러는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두 번 날라오더라도 당연히 주택분재산세 당연히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해마다 가을이 되면 많이는 아니지만 전체 수강생 중에서 한두 명은 꼭 찾아온다고 그랬죠? 안 찾아올 것 같죠 여러분들? 꼭 찾아옵니다. 이렇게 오지 말라고 맨날 얘기를 했는데도 찾아와요. 주택분재산세 고지서 들고 와가지고 교수일 놓고 해가지고 예 그러면 진짜 뭐 좀 물어보려고요. 예. 아니 이렇게 내가 분명히 재산세 냈는데요 또 이렇게 고지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 분들,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간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입니다. 근데 표 맨 아래 꽃표시를 봅니다. 주택분이요. 해당 연도의 부가세액이 쭉 미치릅니다. 또 20만 원 이하일 때는요. 조례 정한 바에 따라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재산세 주택분이요. 부가징수할 세액이 17만 원인 경우에 9월 30일을 납부기 한으로요.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 OX요. X입니다. 자, 주택분 20만 원 이하인데, 자, 9월 30일 납부기 한으로요? 아닙니다. 20만 원이할 때 7월 31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 한으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넘어갑니다. 218페이지 펴놓으시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출 몇 번 됐던 건데 이렇게 해서요. 토지분 재산세 부가징수할 세액이 16만 원인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OX요. 왜 틀렸어요? 그렇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예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말하는지 건축물 말하는지 주택 말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주택분만 두 번 나눠 징수하고 7월 달에 20만 원일 때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수시분입니다. 지자체장은 과세상의 누락 위법 차고동으로 인해서 임의 부과한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 납세지입니다.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예요? 물건 소재지. 자,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은 토지는 토지 소재지. 여러 곳에 토지가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각각의 토지 소재지입니다. 토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선반공기는 참고적으로 보고요. 양가로 4번 징수 방법입니다.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즉 보통 징수로 징수하는데요. 동그라미 기억법입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합니다. 그렇죠? 니은번 납세 고지서 발급이요.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밑줄입니다. 납기 며칠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야 돼?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세 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전까지, 그럼 틀려요. 납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죠. 2번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 지역자원시설세인데 밑줄입니다.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특정 자원분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재산세 친구는 특정 자원분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친구죠.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했잖아요. 이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고지해야 한다는 거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이렇게 되라고 돼 있어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고 보유단계에서 둘 다 보통징수로 징수입니다.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 나와 있는 곳이면 어디 가면 웬만하면 누가 따라다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징수로 징수세고, 납기도 대부분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요. 그런데 같은 무렵에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고유세를 따로따로 보내면 따로따로 만드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납기가 들 때는 재산세, 고유세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고지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고유세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될 수 있는 세금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예요. 특정자원분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소액징수 면제 및 신탁재산의 특례요. 기억번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밑줄이고 상식이죠 이거.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딱 그러면 2,000원이에요. 그럼 징수해야 안 해요?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예요. 이거. 의문이 생기시는 분은 제가 얘기한 거 2,000원은 과세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문이 드는 분은 질문부터 하지 마시고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일 때는 징수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 X입니다. 2,000원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징수합니다. 니은번이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쫙 밑줄이고. 그렇죠. 당연히 세금을 체납한 재산만 압류해야죠.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의 다른 재산인 경우에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밑줄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런 얘기예요. 보시면 재산세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 그럴 때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은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입니다.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 병이 있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A 토지하고 A 다시 다른 토지를 신탁했습니다. 을은 B 토지를 신탁했습니다. 그랬을 때 위탁적으로 구분되는 신탁재산 다 병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겠고요. 누가 재산세 A와 A-B 토지에 대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는 위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우리 배웠습니다. 이미 수탁자 병이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위탁자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요.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A 토지가 있죠? 이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토지예요. 그랬을 때 이 B 토지는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C라는 토지는 수탁자 병의 자신의 원래 고유 토지입니다. 이건 신탁 토지가 아니라 원래 병 소유의 자신의 고유 토지입니다. 이 C 토지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세금을 체납한 재산만 압류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다만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이 A-요. 이 A- 다른 재산은 압류하면 돼야 안 돼요? 압류하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거는. 보세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OX요. X입니다. 원래는 세금을 체납받은 사람은 압류하는 거지. 근데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다른 재산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입니다. 됐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예제 문제가 나왔네요.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18페이지 맨 아래 예제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에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뭐로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그렇죠? 2번 고유소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2,000원 징수 하는 거고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 3번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리중들은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아까 주택분산세 납기를 구별할 때 별장은 납기가 일반 주택과 달랐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 구별 없었어요. 별장이든 고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그냥 주택분 부가징수세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죠, 여러분들? 예. 4번 국가 또는 지자체에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상금과 중가상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자,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초세 총론에서 배웠는데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5번입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이게 포인트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X입니다. A- 다른 재산 압류, 요 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다. 이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5번 신고 의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는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한 지자청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결과조 신고해야 한다. 밑줄인데 포인트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자가 신고해 주게 되어 있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번을 다 외울 건 아니고요. 한번 이해하면 돼요. 기역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으나 과세 균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배웠어요, 이미. 자, 우리 어떤 걸 배웠었냐면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아까 납세무자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요. 매매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을이 잔금 치른 날이 2020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근데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 누가 될 것이냐?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는 갑입니다. 매도인. 근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고요? 매수인 을입니다. 5월 30일 날 등기까지 됐다 그러면 무조건 완벽하게 매수인이 납세무자가 되는 건데 당연도. 근데 이런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아까 배웠어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누가 납세무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적인 납세무자입니다. 그잖아요. 원칙 사실상 소유하는 자, 유효리론자.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전제로 깔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봤어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요,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고를 했어요. 그럼 공무원이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됐지만, 저 5월 30일 잔금을 치렀네. 그러니까 누가 납세무자가 돼? 당연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매수인 을이 납세무자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과세기일까지 이런 권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는 아까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배웠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아까 배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등기가 안 됐을 때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6월 1일부터 10일 이내,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거예요. 니은번 같은 것은 뭐 상속 개시된 재산일 때는 주된 상속자가 이게 상속 개시된 재산이다, 이런 거 신고해 주게 돼 있고요. 디귿번 다 외울 건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디귿번 사실상 종중 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이거 실제 종중 재산이다, 이런 걸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는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요. 리을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점에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이런 걸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동그라미 2번에 나옵니다. 위 1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조세해서 과세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꽃표시를 봅니다. 시장군수는 신고 의무자의 신고할 내용에 대한 직권조사 후에 과세대장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며 등기부상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등기부의 등기는 누가 해요? 등기관이 하는 거지 지자청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요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신고 의무를 안 했다고 해도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신고 의무를 안 했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아요. 요 그 얘기가 어떻게 다 빠져버렸네. 자, 이걸 안 했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신고는 정확한 재산 상태를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 고지하기 위한 징수 편의를 위한 신고예요. 여러분,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누가 다 조사해가지고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과세권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납세무자한테 이런 거 실제 권리 변동 이런 거 뭐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 납세무자한테 이런 걸 좀 신고해 달라고 하는 협조 의무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신고 의무를 납세무자가 안 했다고 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결론. 제가 조세 총론할 때 이런 거 했어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재산세는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다. 재산세 문제에서 어떤 걸 안 했다고 신고를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무조건 틀립니다. 재산세는 가산금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이런 징수 편의한 신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가로 6번은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재산세, 과세 대장 등의 비치 등 그래서요. 대장과세. 지자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미리 비치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꼭 종이로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 다음에 과세대장 작성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3번입니다. 재산세 현황부가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30회 시험 지문에도 나왔었지만 이런 얘기 눈에 익혀두시고, 그리고 재산세는 대장과세는 조세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02번 물납입니다. 자, 물납은 시험에 계속 최근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물납, 분할납부, 재산세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물납과 분할납부. 물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재산세, 납부세 밑줄입니다. 계속 밑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제외하고 도시적분을 포함한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요까지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재산세는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딱 1,000만 원 안 돼요. 초과해야지. 그 다음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물납은요 과세권자가 알아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거로 물납하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재산세는 뭐로 물납한다고요? 부동산. 근데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는 강남구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서초구라든가 성남시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부동산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법령 기준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납세무자가 물납을 신청했는데 공무원이 물납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부동산의 등기등본을 딱 띄워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고 그렇습니다. 골치 아프겠죠? 네, 그러니까 물납 풀어갑니다. 관리처분상 부족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을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물납 요건 상시점 알고 있어야 돼요.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자, 어떤 걸 물납해요? 부동산인데 다른 시군구 안 되고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어떻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내가 상시점 알고 있어야 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양가로 2번 신청 및 허가 자세한 얘기들 물납부동산의 평가 등 자세한 얘기들은 우리 심화 과정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납의 요건만 정확히 알고 갑니다. 예제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요. 요거 아직 풀기에는 좀 그렇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 할 건데 1번, 2번만 좀 볼게요. 1번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 도시적분 포함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얼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에 관하다. 그렇죠? 네. 2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내 소지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시군에 있는 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요. 나머지 내용들은
물납 절차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음 순환에 배웁니다. 03번 분할납부입니다. 이거 시험에 올해 개정이 되고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나오면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들은 다 맞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할납부 알아두셔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분할납부 요건입니다. 지자체 장은 재산세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500만 원이었다가 올해 2020년 올해부터 이제 올해 부과하는 재산세 올해 분부터는 250만 원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500만 원 아니고 얼마?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아까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납부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전반이고 일부를. 자, 또 밑줄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요. 예? 자, 그래서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만약에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요? 예? 9월 30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9월 30일이 납부기한일 때는 9월 30일 지나서 2개월이니까 11월 30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고, 7월 30일이 납부기한일 때는 9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납세액의 기준이요. 이것도 당연히 올해 개정이 되는데요. 재산세 납부할세, 자,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까 그 처리 기준은 무조건 배예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대요. 이 말은 원래 납기내는 최선 얼마?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그럼 한번 볼까요? 재산세 납부세액이요. 자, 건축물분 재산세인데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예, 예를 들어서 400만 원입니다. 납부할세액 400만 원일 때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겠습니까? 얼마겠어요? 자,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원래 납기낸 최소 얼마 깔고요? 250만 원을 최소한 깔아놔야 돼, 무조건. 그래서 깔아놔야지. 최소한 250을 깔아놔야지.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일 때 원래 납기내에는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내놓고 그 납부기한 지나서 200만 원 내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최소한 얼마 깔아놔야 돼? 250 깔고. 그러면 자, 최소한 250 까니까 분납 최대 가능 금액은 얼마냐? 400에서 250 빼니까 얼마? 150만 원을 최대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이렇게 150.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이런 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맨날 400만 원을 예를 들었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할세액 500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입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800만 원입니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 재산세 다시요 분할납부 요건입니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요? 250만 원 초과할 때. 작년까지는 재산세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였으니까 그림의 떡이었는데 일반 서민들한테는. 아유, 여기서 괜히 여러분들도 내가 무시한 건가? 그러면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왔다. 작년에 500만 원 넘게 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손 들면 좀 창피하니까 저한테 살짝 윙크 보내줍니다. 자, 윙크요. 우리 집은 재산세 전년도에 2019년도에 500만 원 넘게 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으네. 자, 그래서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금액이 나눠졌으니까 이제 많이 대상자가 늘어나겠네요. 자, 우리 집은 재산세 올해 작년에 250만 원을 넘게 냈다. 윙크요. 250만 원인데도 없어요? 안 계시구나. 이게 서민들이 많으시네. 그러니까 대충 재산세 분할분 서민들한테는 솔직히 조금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나라 그 국민들 대부분 서민들은 진짜 그림의 떡인데, 제가 그래서 어느 곳에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 500만 원 초과할 때, 자,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계신 분이 있으면 윙크해 주세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서 없죠. 그리고 제가 진도 나가려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교탁이 앞에 앉은 어떤 사장님이 헛기침해가지고 제가 왜 그러나 봤더니 민간 사장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수강생분은 또 이렇게 꼭 수업 시간에 안 하고 계셨다가 제가 수업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 되면 꼭 저 따라와, 교수님, 제가 우리 집이 500만 원 넘게 내는데 하면서 꼭 뒤늦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요거 정확히 분납 처리 기준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요건과 함께 처리 기준까지 분할납부 정확히 알아둡니다. 아예 딱 외워줍니다. 납부할세기 사례를 외워요. 400만 원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150만 원. 딱 외워줍니다. 최소한 납기는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500 이하일 때는, 500 초과할 때는 절반, 50%까지. 분할납부 신청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봅니다. 넘어갑니다. 222페이지 04번 테마 세부담 상환입니다. 이 세부담 상환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요,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재산세 2020년도 재산세 이제 많이 종부세 재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실 분들이 계실 건데, 왜냐하면 공시가격 결정할 때 이 시가 반영률을, 우리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자 근데 그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굉장히 이제 현실화해서 이제 높이겠다 하니까 계속 아파트 일부 지역만 7, 80% 반영되고 그러지,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아파트 같은 것도 60%, 65%, 70%이 정도 선에서 공시가격 반영되는 게 시가 반영률이 그 정도인데, 단독주택, 다가구택, 토지 상가 이런 건 더 낮고요, 저 시가 반영률. 그런데 이걸 지금 많이 지금 계속 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 올해도 올린다고 하니까 재산세 부담이 더 늘어,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니까 그 상승한 시가를 또 제때 반영하고 거기에 또 공시가 반영률을 높이니까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늘어나지만 전년도하고 근데 확 그냥 그걸 다 반영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욕먹으니까 전년도보다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 이해하시면서 그 꽃표시 봅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그리고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이 정되는 조세이다 매출이요. 그래서 보유세에 있는 거예요. 전년도하고 세금을 비교하다 보니까 취득세나 등록료세, 양도세는 이런 거 없고요. 세부담 상한 토지 건축물이요,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세액을 한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요, 무조건 전년도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해요. 그럼 절 보세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전년도 재산세 10만 원 부과됐어요. 그럼 올해 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19만 2천 원 계산됐어요. 올해 납부할세액은 얼마입니까? 올해 납부할세액은 얼마예요? 15만 원. 전년도세액 10만 원에 150%니까 15만 원을 못 넘게 합니다.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도 얼마만 납부해? 1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주택법입니다.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 또는 지자체 장이 산정 가액이 3억 원 이하다 그러면, 자, 전년도세액이 얼마? 100분의 105, 105%를 못 넘게 해요. 그 다음에 2번 주택 공시가격 또는 지자체장이 산정 가액이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주택은 몇 프로요? 110%. 전년도세액의 110%를 못 넘게 해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전년도 어떤 토지나 공시가격 6억 원인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에 대해서요,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인데 이 주택에 대해서 전년도에 재산세가요, 전년도에 50만 원이 부과됐어요. 50만 원이 당해 연도에 재산세를 이 주택에 대해서 계산했더니 112만 원이 계산됐어요. 올해 당해 연도에 납부할 재산세액은 얼마입니까? 네? 올해 납부할 세액은 얼마예요? 전년도세 공시가격 6억이면 3억 초과 6억이야. 6억까지는 세부담 상한이 110%란 얘기고, 그러면 전년도세액이 나왔고 당연도 나온 거 보니까 세부담 상한 적용하는 건데 110%입니다. 그러면 당연도에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110%는 얼마입니까? 55만 원이죠. 전년도세액 100만 원에 100%는 50만 원. 자, 100만 원에 전년도세액 50만 원, 10%는 5만 원. 110%니까 얼마? 55만 원. 그래서 당연대 112만 원이 계산됐어도 올해 얼마만 납부해? 55만 원을 납부할 세액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다음에 또 정교하게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표 있잖아요. 이 표의 별표시하고 표 결론만 알아둡니다. 이 표에 보니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은 자 무조건 몇 프로? 150%. 주택은 서민들 관계되어 있으니까 세분화돼서 공시가격 3억 원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130%,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130%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표를 별표시해 놓고 외웁니다. 여러분 절 보실래요? 예.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공시 가격이 3억 원인 건축물에 재산세 세부 담당하는 몇 프로입니까? 전유세액이 몇 프로를 못 넘게요? 공시가격 3억 원입니다. 3억인 건축물입니다. 몇 프로? 자, 몇 프로요? 자, 공시가격 3억 원인 건축물이면 몇 프로입니까? 150%입니다. 주택만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지. 자,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공시가격이 얼마든 3억이든 6억이든 초과했든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부자들이다 보니까. 자, 요 얘기고. 그 다음에 됐고요. 넘어갑니다. 223페이지 예제 문제는 제가 금방 슬쩍 풀어드렸어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05번의 가산금인데, 가산금은 우리가 다 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방세에서만 가산금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국세는 가산금은 이제 뭐로 통합됐어요?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되고, 지방세만 가산금 규정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될 때,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세금을 미납부하면 어떤 지를 받는다? 가산금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 고지서 바꾸서 납부기 한 나와 있는데 미납부하면 뭐고? 가산금이 정됩니다.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므로 납부기 한내 미납부하면 뭐가 부과돼요?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산금의 구분이요. 일반 가산금, 납부기 한이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아놓고 계속 안 내면 중가산금 적용됩니다.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1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1만 분의 75니까 0.75%씩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60개월까지. 자, 그래서 중가산금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체납된 지방세 납세고지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다.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그럼 30만 원 미만인지는 재산세 따로, 지역자원시설세 따로 세목별로 판단하는 거지,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한다.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납세 고지서별 X입니다. 납세 고지서별이 아니라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근데 바꾸면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한다. 이렇게 바꿔요. 30만 원 미만인지를. 3번 지자체,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 징수하지 않는다. 당연하고요. 06번 부가세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도시적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합니다. 몇 줄이요.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에 부과되는데, 우리 부가세,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배웠어요? 재진이. 재산세는 부가세목 재진이. 잊으면 안 되는 그 이름으로.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의 몇 프로? 20%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제 문제가 쭉 나오는데 그냥 일단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1번을 한번 봅니다. 1번 보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언제입니까? 7월 1일 아니고 6월 1일입니다. 2번,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에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20만 원 초과했으니까 두 번 나눠 징수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저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3번입니다. 토지 정기분 납부세액이 1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O, X예요. X입니다. 또 틀렸네. 또 틀려. 아까 물어봤는데 구두로. 토지잖아, 토지니까. 자, 토지는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주택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4번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 변동이 되는데도 신고하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아니고 권리변동인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구예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사용자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을 때 누구다? 사용자. 소유권 귀속 불분명할 때가 사용자예요. 5번입니다. 지자체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이거 답을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꿨네. 아이고, 이거 500만 원 초과를 얼마로 고쳐요? 250만 원 초과로 고칩니다. 정오표의 추록에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 250만 원
초과로 바꿉니다. 250만 원 초과로 바꿉니다.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거 500만 원 초과를 250만 원 초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25페이지 맨 아래 향교 및 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여기 2020년에 여기 개정이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일단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재산세 다 받고 종합부동산세로 가겠습니다. 그럼 쭉 넘기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넘기기 전에 잠깐만요. 넘기기 전에 기타지방세가 나오는데요. 234페이지 기타지방세인데, 이 기타지방세는 지역자원시설세나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얘네들이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방소득세가 27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 딱 한 번 나오긴 나왔지만 독립화 문제 출제 가능성은 낮고, 조세 총론에서 얘네들의 특징들을 배웠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특징들을 중심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공부하긴 하는데, 슬쩍 나중에 알려드리긴 하는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이번 순환에서. 자, 그래서 넘기니까 쭉 넘어가다 보니까 몇 페이지가 나오냐면 242페이지인가, 243페이지에서 한 장 넘기니까 뭐가 나와요? 제3편 국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편 조세 총론 다 받고, 제2편 우리가 지방세, 제3편 뭡니까? 국세. 이렇게 해서 국세, 이제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를 공부하는데 246페이지로 갑니다. 제1장 종합부동산세 내비게이션 읽어보시고 247페이지입니다.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오늘 첫 진도로 항상 조금씩 늦어요, 여러분들이. 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좀 더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펴놓으시고,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두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성격, 특징. 예,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느냐, 이 과세 대상 있잖아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종부세는 계속 나왔어요. 종부세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종부세 세금 계산해야 되는데, 과세 표준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올해 또 세율에 대한, 종부세 세율에 대한 산출세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종부세 올해 12월 16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오면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개정하겠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세율을 높이겠다, 종부세 세율, 뭐 세부담 상한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막 바꾸고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는데, 아직 법령으로 이렇게 입법 예고되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 그 국회를 아직 뭐 지금 뭐 국회는 일단 그 뭐죠? 지금 파상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이 어떻든 간에 상반기 통과가 돼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파상 분위기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개정 내용 이런 거 다음에 제가, 요번에 여기 기본세에는 요 12월 16일 안정화 대책에 관한 요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반영을 안 했어요. 반영을 안 했고, 왜냐하면 요건 이제 법이 통과돼야 되니까 제가 정오표로 추록으로 해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요약집에서는 나중에 반영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기본세에서는 그냥 안정화 대책 이렇게 세율을 인상하겠다, 뭐로 바꾸겠다 이렇게만 했지, 아직 법조문으로 이렇게 입법 예고되지는 않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 기본세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날 안정화 대책 발표했는데, 그때 이미 기본서 이거는 원고가 다 출판사에서 이미 검토 다 끝나고, 저희들도 검토 끝나고 인쇄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을 반영할 수도 없었고요. 어떤 간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반영합니다. 정오표에 제가 어떻게 개정이 될 것인지 반영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돼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 종부세는 정부 부가가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이런 것들, 또 종부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느냐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항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 정리해야 돼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제가 특정 테마에 별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보고 올해 또 개정 내용도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것들 말씀드립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종합부동산세 247페이지 종부세의 및 용어의 정의,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의입니다. 먼저 정의를 보시니까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연제 세법에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상이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세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목적은, 종부세를 우리에게 부과하는 목적은 뭐냐? 종부세법 1조에 나와 있어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이 그 뭐죠? 조회할 때 그 무슨 뭐 훈시하는 그런 거 같은 말이네. 어쨌든간에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도에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옆에다 종부세법 목적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그 다음에 투기억제. 자, 투기억제. 그래가지고 투기억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써놓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과열기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요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 종부세를 도입한 주지는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다. 요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지 많은 내용들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양가로 3번 특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하는 이원적 성격 요소이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 이원적 성격 요소이다 그랬는데 여기 어떤 건지 이쪽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편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우리가 갑이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얼마 아침도 안 나갈 거니까 조금만 의 성격 특징 이런 부분만 좀 볼게요. 본격적인 건 다음 주에 봐야 되겠네요. 종합부동산세 보시면 갑이란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보유하고요. B라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에 보유합니다. 그러면 재산 보유세는 현재 우리 세법 체계에서 어떻게 부과되느냐? 재산 보유세, 강남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이렇게 부과합니다. 성남시장은 자기 관할 구역 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이렇게 각각 부과합니다. 자, 시군구에서 재산 소재지 시군구에서. 그 다음에 이걸 개인별로 합쳐봐요.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 보유한다. 그럼 초과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냐면 종합부동산세가 2차적으로 부과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또 나오겠지만 공부할 또 나오겠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에 지금 뭐가 과세되어 있어요? 재산세가 과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가격 까지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우리 재산 현재 우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부세로 뭐라고요? 이원화되어 있다. 자, 예전에 종부세 처음 도입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한번 부과했으면 되지 왜 또 종부세라는 걸 만들어 또 세금 폭탄 안기냐. 아유 진짜 이중과세 이거 위헌.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합헌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이원화시켰기 때문에 아까 이중과세 되는 부분은 공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유세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 양가로 3번 계속이어서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라는 거 밑줄이요. 전국에 있는 토지 또는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토지는 토지끼리, 주택은 주택끼리.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별로 합산 과세하며 밑줄이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별 합산한다. 꽃표시 봅니다. 개인의 경우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법인의 경우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요. 법인별로 합산. 자, 개인은 개인별 합산이지 세대별 합산이 아닙니다. 그럼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어떤 얘기냐? 그러면 이쪽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이스 이혼화 설명 드렸고, 자, 어떤 얘기인지 봅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갑이라는 거주자가 있고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배우자가 있고요. 고자의 배우자가 있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곳에 생길같이 하는 가족병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세대원이라고 합니다. 1세대원. 자, 그럴 때 갑이요. 갑이 1세대원인데 갑이 공시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주택인데 전부 다. 을은 공시가격으로 3억 원인 주택, 또 을 명의로 2억 원인 주택 두 채가 있고요. 가족 병소유 주택이 있는데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종부세 납세무자는 보세요. 종부세 납세무자는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요. 법인이나 단체도. 그럴 때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때 예전에는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세대별 합산하니까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전부 합치니까 얼마예요? 15. 그럼 종부세가 부과됐겠죠? 자, 근데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요. 위헌결정 나왔고 지금은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합산해요. 개인별 합산하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 집 세대별 합산해서 개인별 합산하니까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갑 개인별로 따져요. 미리 말씀드리면 주택부는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요. 공시가격 6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6억까지는 납세무가 없고요. 납세무가 없고 6억 원을 초과 보유할 때 납세무가 있어요. 그러면 갑 개인이요. 6억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종부세 납세무자가 아닙니다. 을 개인별로 합쳐보니까 5억,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무 없고 병 당연히 6억 초과하지 않으니까 납세무 없고 그러니까 자 세대별 합산했을 때는 종부세가 부과됐던 이 집이 소유를 분산함으로 개인별 합산하니까 종부세가 과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세법 체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봤고요. 또 계속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재산세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에 납세무가 성립하고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역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과세상 물건의 공부상 등지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동그라미 6번이요. 정부 부과과세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고지서 날라온 것을 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하겠다고 선택하면 뭐 할 수도 있고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7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도 있다. 조세 총론에 설명드렸습니다. 밑줄 쫙입니다. 종합부동산세처럼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는 하루만 딱 지나도 3% 체납세액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3% 플러스 0.025%씩. 그 다음에 신고납부 선택일 때는 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 근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납세 고지서 날라온 걸 수통에 버리고 신고기한에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근데 적게 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 총론할 때 말씀드렸고요. 쫙 밑줄이고 8번이요.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분할 납부는 허용됩니다. 납부할 세 25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랑 똑같네.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가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자,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 다릅니다. 분납기한이. 비교하시고 밑줄이고. 자, 종부세도 보유세다 보니까 뭐가 허용돼요? 세부 담상하는 규정이 허용됩니다. 재산세처럼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248페이지 그래서 그림을 보시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사항이 법에 열거되어 있는 과세 대상 물건을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원칙 부과과세가 원칙이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납세의무자가. 특징 동그라미 1번 보유과세고 개인별 과세, 개인은 세별 합산 아니고 법인은 법인별로 과세하고 인세니까 합산과세하고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강의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이고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 부과한다는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8, 249페이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되 249페이지 일부 내용은 제가 또 설명을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넘어갑니다. 250페이지 제2절 종합부동산세 과세상입니다. 자, 별표 3개하고 제2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종부세가 되나 별표 3개 하시고 여기부터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 그래서 종부세 다 보고 소득세 총설 보고 양도소득세로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양도세로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자,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오늘 배운 거 살짝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산세 우리가 오늘 납세의무자 배웠어요.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가 세율을 공부했습니다. 재산세 세율 표준세율이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을 50% 보면서 가감할 수 있고 가감은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해?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재산세 세율이요. 세율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대상 종류에 따라 토지 세율 구조는 어떻게 외운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리 대상 토지는 분비니까 비례세율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웠어요? 007 빵24 비례세율. 007빵24 비례세율.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빵2%는 공장, 4%는 사치성 재산 토지, 골프장 토지. 007빵24 비례세율이고. 자, 종류별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누진세율인데 당의 시군구 하나 구역 내 토지를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3단계 과표관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건축물은 이번 순환은 이것만 하면 돼.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해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04, 0.1에서 0.4, 0104 4단계, 과표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거.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고급주택 중과산들은 틀리고 고유리세율 적용한다고 그러면 틀리고 4%고 초과 누진세율이고 고급주택.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최고 높은데 몇 프로? 5% 이런 것들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은 하여튼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합니다. 소유자가 다르든 뭐하든. 자,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가 납세 절차 배웠습니다. 재산세 보통 징수한다는 것, 납세 고유설 발표 징수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 과세 기준 6월 기준으로 모든 일 판단하고 납기 정기분에 대한 납기 상식처럼 하라고 그랬습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언제? 7월 16일 30일. 그 다음에 주택은 토지분은 언제? 9월 16일, 9월 30일. 주택 부가징수세의 절반은 언제? 7월 16일, 30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 9월 30일. 주택분 재산세, 토지는 아니에요. 주택분 재산세 부가징수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세부담상한선. 자, 토지 건축물은 부자되니까 공식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 전년세계 150% 넘게 하고. 근데 주택은 서민들 관계했으니까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130, 150% 아니라는 거. 세부담상한선.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 또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 또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배웠었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복습하고 문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